조두순 방지법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된 그 법안 내용은 어떤 거죠? 크게 5가지 정도가 변화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상 정보 범위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동단위까지 공개 범위.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사는지 정도만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공개가 되면서 어느 건물에 사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접근 금지 범위도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주거지 또 학교에 접근을 할 수 없었는데 여기에 유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나온 법안 좀 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면 좀 강력한 법안으로 보이세요? 공개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 같은 주거 형태에서는 사실 읍면동은 공개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있으니까 다만 이제 이 법안들은 조두순 본인에겐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은 하나 이제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두순 관련 법안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네. 통과 안 된 것도 또 있다고 대부분 그래요? 통과 안 된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주거 지역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통과가 좀 어려웠고요. 네. 통과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급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벌은 직접적으로 아니더라도 뭐 전자발찌를 더 장기간 부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애초에 예고됐던 거와는 다르게 불이익을 좀 길게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두순 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저게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실제 시행이 가능한 것도 있고요. 보호관찰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바꾸지 않더라 그래도 법무부에서 이 조두순과 관련해서는 특별관찰을 시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이 바꾸지 않더라도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두순이 이제 출소한 뒤에 이제 머물 곳이 안산인데 안산 시민들은 보호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호 감호 제도가 이미 이제 폐지된 바가 있는데 정부가 이걸 다시 추진을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관련법을 지금 제정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한 80년대에 관련된 법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범이나 또 아동 성폭력범 혹은 5년 이상 실형을 받았던 그런 그 재범률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장 10년간 격리해서 수용하는 법안이 있었는데 그때 인권 침해 논란 또 이중 처벌 논란이 있어서 2005년경에 이게 폐지가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그 범죄인들의 재범률이 높아지면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친인권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게 봤을 때 인권에 좀 저촉되거나 그럴 여지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사실 보호감호라는 미명으로 네. 그냥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정치적 인사라든가 아니면 관리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사람 범죄자들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사실 수감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보호감호소가 아니라 교도소하고 똑같거나 오히려 일반 교도소보다 시설이 더 열악한 곳에 수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로 완전히 돌아가기 전에 네. 감호소라는 곳에 넣어놓고 네. 여기서 생활하게 한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감호소라는 게 과거의 그런 어떤 수용소 개념이 아니라 좀 거칠게 비유를 들어서 진짜 교도소가 아니라 병원으로 옮기되 사유화는 격리된 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냐 이런 정도 수준이 된다면 인권 침해 논란이 좀 줄어들 것이고요. 예전처럼 진짜 뭐 악명 높은 감호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처럼 운영을 할 가능성은 저는 이번에는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게 도입되더라도 조두순은 이제 출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열흘 남았죠. 열흘도 안 남았네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죠.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지금 중요한 건 조두순이 이제 출소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마련된 조치가 어떤 게 있죠? 사실 안산시에서 비상이 걸렸었죠. 조두순이 네.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그 집으로 향하는 골목마다 초소를 또 새로 세우고 또 네. CCTV도 굉장히 많이 수십 개를 새로 달고 했었는데 문제는 얼마 전에 이사를 간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하나의 케이스를 위해서 거기다가 그냥 여러 가지 또 노력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어떤 그런 제도적인 조치가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두순 한 명만을 위해서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사실은
이름만 달랐지 제2의 조두순은 얼마든지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미 사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르고 돌아가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자기 원래 거주했던 곳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뭐 수용시설에 있다가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환경에 처해 갑자기 마련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지를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돌아갔을 때 그럼 재범률이 높은 부분은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조두순으로 인해서 촉발된 사회적 문제를 조두순에 출소하자고 조두순이 다른 곳에 산다고 그칠 게 아니라 거기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이미 딱 보이잖아요. 네. 그럼 다른 경우에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끝까지 만들어야죠. 네. 예. 그런 걸 해야 될 역할이 이제 정부의 역할이고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두순 출소일은 13일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고요. 양지열 변호사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